집에서 또 그 고양이 그 집을 또 만들다가 지금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 집이 뭐냐면 제가 박스하고 스티로폼 가지고 고양이 집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다 주문을 해서 고양이 집이 왔어요. 그럴듯한 모양새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물로 줄 겁니다. 그 어떤 동네에 초딩한테 선물로 줄 건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고양이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얘기 이렇게 했어요. 초딩이 그 고양이 그 사는 곳에 가서 고양이 집을 둡니다. 그러면서 네 고양아 야옹아 겨우내 저기 따뜻하게 지내 이렇게 할 거고 그 어른들이 그 현장에서 박수 좀 쳐주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아끼고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어른들이 사회에서 격려하는 이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마침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동네에 그 먹시돈나라고 해서요 그 떡볶이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길냥이들이 잠을 자는데 그 집이랑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잘해서 그래도 거기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와서 잠을 자는데 얘들 이거 얼어 죽지 않나. 그래서 그 고양이 집을 제가 주문해서 지금 조립하다가 오는데 그 어떤 그 아이 통해서 거기다가 고양이 선물을 할 겁니다. 네. 예, 오늘 성리학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성리학의 그 수양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발이 있고 이발이 있는데 미발, 이발, 미발에서 함양이라는 수행 그리고 이발에서 경물치지라는 어떤 수행이 있는데 오늘은 주의가 말하는 그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착해질 수 있느냐 군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약간 리마인드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성증리라고 했습니다. 리가 뭐라고 했죠? 우주 정신이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고, 네, 그게 천지지심, 생물지심인데 그 리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 안에 성증리, 본성으로서 내재가 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것이요, 바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좀 묻혀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양명학 같은 경우는 심증리라고 해서 인간의 의식이 곧 리라고 선언을 하지만 성리학 같은 경우는 안에 잠겨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끌어내고 크게 하고 물을 맑게 해서 구슬 달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마음 안에 리를 현실로 끌어내서 현실태로 만들 것이냐, 나하고 이거 리를 똑같이 만들 것이냐 해서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달의 비유로 설명을 드렸지요. 내 안에 우물이 있고 내 안에도 작은 강이 있고 바깥에 수많은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 어떻게 된 거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저기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는데 이것이 수많은 강에 비춰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도 있는 것인데 내 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강이 여기 있는 달이 저기 휘영청 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냐면 내 안을 보지 않고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안을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 시내, 여기 강, 저기 계곡에서 수많은 그 강에 비친 달을 보면서 여기도 달, 저기도 달, 이거 모양은 조금 흐리고 뭐 어쩌고 다르지만 알고 보니까 저기 위는 달에 그 잔상이네 비친 거네 해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잠겨져 있는 달을 통해서 내 안에 작은 우물에 있는 달을 통해서 하늘의 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바깥에 수많은 강에 비친 달을 보면서 하늘의 달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초월적인 리, 우주의 리, 우주의 절대정신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내 안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내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있고 밖에서 보다 밖에서 탐구하면서 저기 위에 있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주인은 한 가지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내 안에 이것도 보고 내 밖에 있는 강들을 통해 비춰진 그 달을 통해서 저기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달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안에서 보는 방법을 미발 함양이라고 하고 밖에서 보는 방법을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 두 가지인 겁니다. 내향적인 공부가 있고 외향적인 공부가 있는데 안에서 하는 공부, 밖에서 하는 공부가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지요. 비대면은 뭐죠?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서 지내는 거고 대면은 뭡니까? 사물, 사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그 대면
그 비대면 수양이 있는 것이고 대면 수양이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 저기 내 안에 성증리, 내 안에 있는 이 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달과 똑같은 것이고 저 달, 우주의 그 리, 천리가 무엇이냐? 예, 생명지심이고 막 그거 뭐냐면 우주의 절대 정신인데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공부가 있고 외향적인 공부가 있는데 내향적인 공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교보제를 제가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말했는데 자, 내 안에 작은 우물 여기에 달이 비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작은 강이 있어서 달이 비친다고 했는데 이 강 우물이 물이 탁하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슬 지난번에 가져왔는데 그 기억나시죠? 구슬 달 그게 잘 비추겠어요? 안 비추겠어요? 안 비추겠지요? 이 안에 있는 물, 여기 있는 우물, 여기 있는 작은 강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을 맑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야 뭐가 드러납니까? 안에서 구슬이 잘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네가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탁하지 않게 명경지수처럼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내향적인 거 사람을 만나거나 부대끼거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외부의 사물을 만나가지고 자극받지 않을 때 그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고요하게 있을 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때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 깨끗한 명경지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가 거기에 푹 젖어 있을 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본성, 리가 살며시 드러나서 맑게 제대로 보인다. 이런 내향적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공부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게 뭐죠? 매직이 있고 책상이 있고 다리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또 시계가 있고 거울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강들을 보는 것인데 내 마음 안에만 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물에도 뭐가 있냐면 우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향적으로 공부를 해서 리를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밖에서 하나하나 리의 편린들, 리의 조각들을 만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우주의 정신이 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달이 있고 여기도 달이 있고 저기도 달이 있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향적인 공부 함양과 외향적인 공부 만물에 있는 리를 내가 하나하나 탐구하는 경물치지라는 방법이 있는데 경물치지는 말 그대로 밖에 있는 사물 물들을 내가 격해서 나의 알을 지극히 밀고 나가는 것인데 자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정자 수행을 통해서 고요하게 내 마음을 도야시키면서 리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올라오게 할 수도 있지만 밖에서 내 사물들을 대하고 다양한 경험들 강학을 하고 스승한테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도 뭔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치를 내가 내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인은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공부와 외향적인 공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맑게 유지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리를 느껴봐, 느낌적 느낌을 가져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물 사태 마주하고 경전을 읽고 스승한테 지도를 받고 이러면서 리를 또 깨우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걸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휘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이 많이 있고 달이 자연적으로 비추는 환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민가에 사진을 못 가졌는데 민가에 들어가면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대야에서 비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혹시 시골 출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비가 오면 서울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대야 받아가지고 그걸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했던 기억 나십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집에 가보면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기도 하고
대야 그 마당에 커다란 그 통에서 그 빗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뭡니까? 밖에 나가보면 뭐죠? 이렇게 강을 통해서 많은 그 달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내 집에 있는 우물, 내 집에 있는 뭐죠? 그거 커다란 대야 통에 달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늘의 달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밖에 나가서 내가 달을 보면서 여기도 달, 저기도 달, 여기 하늘에 달이 있네. 그 달이 무엇이냐? 리라는 절대 정신이고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고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다. 근데 그것이 뭐다? 우주의 생명 정신이고 만물을 아껴주고 공자의 인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좀 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제가 다음 시간 그 강의 때문에 이런 건데요. 제가 신유학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더 쪼개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격의 수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으로 승부를 보는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로서 승부를 보는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왕한석과 진량이고 중국에서는 왕한석과 진량, 섭적이고 한국에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조의 개창자, 왕조의 시스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두정이 만들었고 또 조선 후기에 나가면 유영은 정약용이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 제도개혁이 아니라 인격 수양으로 승부를 보는 노선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인격 수양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 중국에서는 정의, 주의, 성리학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의, 주의, 학문이다 보니까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정주학이 성리학이고 이것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서 퇴계 이양 학문이 정통 성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오 육구연은 누구냐면 이것을 심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왕양명이 집대해서 양명학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냐면 조식이 양명학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제 호갱으로 이어지는 호남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학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 어떻게 이걸 설명드렸습니까? 순자적인 신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한국에서는 순자적인 신유학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라고 했지요. 자, 근데 이것이 있어요. 이거 순자적인 신유학 이이나 심증리 누구냐? 심즉기의 기학, 순자적인 신유학 율곡이나 또 뭐지 그 왕양명, 조식의 양명학은 마음을 어떻게 볼까요? 두 개로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만 봅니다. 안에 있는 마음 미발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 이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은 집안에 있을 때의 마음과 바깥에 있을 때의 마음, 내향적인 공부와 외향적인 공부 이 두 쪽에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투 트랙으로서 인간의 수양을 이야기하는데 양명학이라든가 그 순례적 신유학인 장제, 호갱, 우리나라 이율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명학은 말 그대로 뭐냐면 심즉, 리인 거예요. 지금 내 드러난 마음이 뭐냐면 그대로 성인의 마음이고 공자의 마음입니다. 다만 여기에 가끔 맑은 거울에 내 마음 속에 맑은 거울인데 가끔 뭐가 끼냐면 먼지가 끼고 또 때가 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살짝 닦으면 그만이고 내 마음의 본래적인 기능이 비추는 것만 잘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공자가 되고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 집안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상정해서 이렇게 보질 않고 그냥 드러나 있는 마음 그 자체를 긍정하고 여기에 가끔 이상한 것이 끼면 그때 닦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증, 리 인간의 의식이 드러나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리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심즉기를 이야기하는 순자적 신유학인 중국의 장제 호갱, 한국에는 그 이일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즉기예요. 뭐냐면요. 심즉기 인간에 드러나는 의식이 기라는 겁니다. 근데 기는 무엇입니까? 리는 진리지만 기는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다듬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됐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드러나 있는 마음이 예에 맞느냐 규범에 맞느냐 그때 저울질 해봐서 규범에 맞으면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드러난 의식이 규범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누르고 그때 깎아 내버려야겠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율곡이라든가 조식은 짱 박혀 있을 때
비대면일 때의 마음, 비대면일 때 수양을 상정하지가 않고 그때 드러난 마음을 의식하던가 아니면 그때 드러난 마음은 그때 의식을 자체를 그냥 하던가 아니면 그때 드러난 마음을 불안하게 봐서 교정하려고 하던가 그냥 그때 현장에서 대면일 때의 마음만 의식만 가지고서 인간의 수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마크스적인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생산 양식,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그 활동하는 것까지 연관시켜서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안희성이 그걸 볼게요. 제가 경상북도 선산 안동 구미 저기 어디죠? 저기 의성 이것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할게요. 자 이을곡이요. 누구의 영수입니까? 어디의 영수예요? 동인 서인 어디의 영수입니까? 서인입니다. 예, 이 서인입니다. 이제 찍기 2분의 1인데 예, 근데 서인이 나중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노론으로 이어지죠? 그지요? 서인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중앙 정계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리고 왕양명. 한국의 남명, 조식이 양묘학, 심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묘학은 어디서 흥했어요? 중국의 소주, 항주, 절강성, 강서성 어디서 흥했습니까? 상업지구에서 흥했지요. 자, 근데 중국에서 양묘학이라는 게 굉장히 상업지구에서 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면 자, 양묘학과 우리나라 남명조식 자, 비슷하다고 했는데 남명조식이 어디 사람입니까? 진주? 어디죠? 진주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하도라고 했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서부 경남 지역이라고 하지요. 근데 진주, 진양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구씨, 허씨, 롯데, 신격호 회장 다 어디 사람이에요? 거기 출신 대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에서 드러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심증리다 보니까 욕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애지간하면 너 욕망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라? 그러니까 양묘학이라는 게 굉장히 상업이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심증리, 인간의 마음을 긍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간의 자아를 작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묘학이 다분히 초인을 지향하고 있고 경상남도 진주에 가서 왕양명 유적지를 가보면 산천제, 뇌룡종 엄청나게 커다란 큼직큼직한 그 거대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사무라이, 무사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 같은 경우는 숱하게 전쟁에 나가서 소수민족과 농민 반란을 진압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양묘학과 유사하다고 했는 남명조식이 뭘 가르쳤냐면 병법과 지법을 가르쳤는데 정인홍, 곽재우 경상남도 서부 사람들 정인홍, 곽재우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의병했지요. 조식 휘하에서 왜 의병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조식의 학풍 그 지역에서 왜 대기업인들이 나왔을까? 양묘학이랑 조식의 학문이랑 거의 똑같은 것이고 거기서 뭐냐면 무사와 상업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묘학이 일본에 괜히 흥한 것이 아니에요. 무사의 체질과 맞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면 이들이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늘 어때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면 한 달에 몇 번 쉬십니까? 매주 한 번씩 쉬는 분도 있지만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지요? 장사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어쩌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65일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고 내 집에서 혼자 고요하게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그때의 마음을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늘 내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예,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촉과 무사의 그 뭐죠? 깡다구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양명학은 이렇게 뭐냐면 마음을 이온화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정하게 뭐냐면 대면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뭐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즉기, 심증리가 아니라 심즉기의 순자적인 신유학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국에서 그 뭐냐면 호남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장제 호갱이고 한국에서 누구라고 했죠? 이율국이라고 했는데 이율국 서인이고 노론으로 이어집니다. 모아둔 사람들이니까 중앙에서 관료 행정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역시요. 한가해요? 아닙니까? 그냥 말단이면 모르겠지만 1급, 2급, 3급 이상한데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국사를 가지고 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가하고 따로 물러나서 마음 추스리고 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규정에 맞나 안 맞나? 법률에 맞나 안 맞나 따져보면서 적용할지 안 할지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자적 신유화 같은 사람들이 보면요. 관료들이 많은데 관료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실수하면 안 되고 법에 늘 맞게끔 해야 되고 내 책임질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고 늘 그러면서 바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신유학, 자, 장제, 호갱의 호남학과 마음은 기, 이의 심기학,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자적 신유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마음을 이온화시켜서 비대면일 때의 나를 상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드러난 의식이 법도와 규범에 맞나 안 맞나 따지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 쪽은 서인 노론해서 중앙 정계에서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쥐면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반면에 장제, 호갱 이쪽을 호남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 쪽 사람일까요? 자, 혹시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거기 삼국지 양양, 강릉 기억나세요? 형주 땅 기억나세요? 유표 그 땅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우한 그 페르미노난 그쪽 지역인데요. 거기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 조조하고 유표, 그 유비가 부대꼈던 공간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형주를 뭐라고 합니까? 병가, 필쟁, 지지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힘과 남쪽의 힘이 뭐 하는 공간입니까? 맞부딪히는 공간이고 거기를 장악해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늘 분란과 전란에 시달리는 땅, 내가 물러나서 집에 있을 때 홀로 고요히 있을 때 나를 상정해 놓고서 수양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산하는 그 환경에서는 뭐냐면 양명학으로 가던가 아니면 순례적 신유가 가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시 또 지도 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그또 안동 선산이나 구미 의성 거기 그 영천 가보고 느낀 것도 있고 여기도 사진보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강이 있고 논이 있는데 그 강이 있고 논이 있는데 그 논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농지 경영도 하는 것이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인데 자, 농사를 누가 지어요?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지주로서 토지를 내 소유한 사람으로서 농지를 경영하는 건 맞지만 내가 직접 가서 삽질하고 모내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노비가 예, 집에 있는 노비가 하인을 대신 해주는 것이죠. 그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겠습니까? 시간, 여유 타임, 가비 타임이 어떻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중앙정계에서 정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시골에서 있고 뭐냐면 또 농사를 생산활동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 노비가 대신 해주는 것인데 장사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는? 내가 다 하는 것이고 관료, 군인으로서 일은 내가 다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나는 시키기만 하고 생산활동 누가 한다? 노비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냐? 남는 시간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양법이 농사를 하는데 이양법은 뭐지요? 직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해 놓았다가 옮기는 것이지요. 뭐겠습니까? 쪼개고 두 개로 갈라 놓는 것인데 또 여기가 어떻습니까? 대구 우리나라 어떤 도시예요? 한국에서 제일 어떤 도시입니까? 대구하고 경북이 어떻습니까? 제일 더운 도시지요. 여기도 중국의 안희성도 더운 도시인데 더우면 밖으로 잘 싸돌아 다닙니까? 안 싸돌아 다닙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지요? 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요.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시간을 가질 그러기가 쉬운데 날이 덥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양법 모내기를 하는데 대신에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노비가 한다. 그리고 중앙 전개랑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에 그것에 잘 시달린다 안 시달린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비지 타임이 있고 남는 시간이 있고 여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사람과 만났을 때 스승과 만나서 토론하고 강학할 때 이때도 있는 것이지만 집에서 혼자서 책 보던가 아니면 혼자서 정자 명상을 하고 이렇게 가비지 타임이 있다 보니까 수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만났을 때 비대면일 때 대면일 때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유학에 뭐냐면 그 마음 수양으로 승부를 보는 신유학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자신들의 놓여있는 삶의 환경, 생산 양식,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 그것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확히요.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율곡 그쪽은 네, 순자적인 신유학, 남명조식은 양명학, 퇴계, 안희성과 그 기후라든가 지형이 아주 흡사하고 생산하는 양식이 똑같은 경상북도는 퇴계 성리학이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다분히 뭐냐면 생산 양식, 삶의 양식, 자연 환경,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행세를 하느냐? 그거가 뭐 하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성리학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이 그래요. 인간의 사유, 인간의 철학이 뭐냐면 기후, 생산하는 양식과 아니면 전쟁이라는 압력 여기가 뭐냐면요. 전혀 뭐냐면 인간의 사유, 인간의 사상, 철학은 뭐냐면 기후, 생산 양식, 어떤 뭐냐면 주거하는 양식과 어떻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과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런 것들과 늘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답사를 가시면요. 아, 이거 참 멋있네. 이런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수양론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이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이드들은 단순히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상 철학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썰을 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단순히 내피셜이지만 제발 이 코로나 잡히고 하늘길 다시 열리면 제가 기회가 꼭 이럴 것 같아요. 여기 안희성에 제가 가볼 것이고 안희성에 가보고 경상북도에 가본 다음에 그 답사에서 제가 그 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제가 어디 월간이나 주간지에 한번 연재를 할 것이고 또 아예 더 여건이 더 좋아지면 아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명, 20명 여행 모집을 해서 안희성에 갔다 옵시다. 안희성과 대구 경북에 갔다 옵시다 해서 예, 성리학 답사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 분들 구미, 선산, 영천, 또 의성, 예, 성주, 예, 선산 이분들과 함께 안희성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문화,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구나 한번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희성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가 올해 중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남중국에 뭐가 있었어요?
장시간 폭우가 너무 심했죠. 그래가지고 뭐 댐이 무너진다 어쩐다 말도 많았는데 올해 여기 좀 작살났습니다. 예. 얼마나 복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네, 좀 많이 좀 비 때문에 좀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철저하게 뭐냐? 주자의 수양론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해놓는다?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 개로 쪼개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양하고 저기서 저렇게 수양하고 투 트랙의 수양 방법을 가지고 간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수양의 이어다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미발이 있고 이발이 있습니다. 한자 미하고 이를 좀 봐주세요. 발은 무슨 뜻입니까? 발은 뭐예요? 바란다는 뜻이지요. 미는 뭔 뜻이겠습니까? 아직 영어로 말하면 어떤 부사예요? Not yet? 그런 뜻이겠지요.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미발은 뭐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이고, 이발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해서 기분이 좋다. 얘가 나를 화나게 해서 빡이 쳤다. 뭐겠습니까? 이미 감정이 통해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미발일 때는 함양을 해라, 이발일 때는 국리를 해라 이런 것인데, 미발일 때 마음과 이발일 때 마음이 다른 것이다. 그때 미발일 때는 이렇게 수양하고 이발일 때 이렇게 수양하는 것인데, 미발,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다.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코로나 시대 용어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내가 사태와 삶을 사람과 마주하지 않아서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죠? 예? 어떻게 이제 비대면인 상태인 것이고, 자, 이발은 뭐겠습니까? 사람과 사태를 내가 마주 마음이 동한 상태이니까 두 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대면인 상태인 것이죠. 자, 비대면과 대면일 때 수양하는 방법이 다르다. 두 가지인데 각자 다르다. 미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또 도덕적인 선의지와 주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자. 이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승한테 배우고 책을 읽고 남들과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세관을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은 약간 주관의 세계인 것이고, 이것은 약간 뭐겠습니까? 스승한테 배우고 검증받고 뭐겠습니까? 약간 객관의 세계인데, 혼자서 집에서 명상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뇌피셜에 한정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자. 이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스승한테 밖에서 배워가면서 객관적인 규범들을 내 걸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일 때 도덕적 선의지를 키우는 것이고, 그 대면일 때 객관적인 규범과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하자?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 보자. 내가 아무리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고 선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고 진정성과 선의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끔 객관적인 틀로서 드러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의지만 가지고 키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대면일 때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요, 주자가 말하는 미발의 마음 수양이 있고 이발의 마음 수양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냥 정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심하게 요동을 치면 이것 때문에 남한테 무례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일탈 행동도 할 수 있고, 더 나가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어떻게 가다듬을 것이냐, 감정 기복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주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 다스리기 뭐 어쩌고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도 한데 이런 겁니다. 자, 봄날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만나지를 않았어요. 봄날인데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새가 울고 있고, 날이 굉장히 따스하고 햇빛이 들어오고, 뭐냐면 그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 것 같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사태와 마주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새가 운다, 고요하다, 평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그 기분과 감정을 늘 24시간 남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이것이 일종의 뭐겠습니까? 감정이 요동하기 전에 새소리를 듣고서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고요할 때 그때 마음을 잘 부여잡고 유지를 해보자. 이것이 뭐겠습니까? 주의가 말하는 미발이겠어요? 이발이겠어요? 미발의 마음입니다. 비대면일 때의 마음 수양 방법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태를 마주하면 감정이 생깁니다. 시, 노, 애락, 애오요. 슬퍼하고 기뻐하고 빡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감정이 요동치고 생기고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웃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법도와 눈치, 분위기, 상황에 맞을까? 따져봐야겠지요. 자,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면 안 되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마음이 막 움직일 때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매너와 이해, 분위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그때그때 뭐 어떻게 해봐야겠습니까? 내 마음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 정도가 과한지 아닌지 따져보면서 조절을 해 나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주자하게 성리하게 말하는 미발, 이발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의 마음과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의 마음, 이때 각자 두 개로서 투 트랙으로 늘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바라보고 조절을 하는 것인데 성리하게 미발, 이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리하게 말하는 미발, 주자가 말하는 이발이라는 것이 아주 막 별스러운 거, 아주 뭐 딱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는 고민이고 우리가 늘 일상에서 했던 거기도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뭐 가족들도 좀 떠져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커다란 자연 사물과 봤을 때 그때 어떤 충만한 기분 느끼죠. 근데 그 충만한 기분과 고요한 감정,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내가 빨리 벗어나고 이런 거 안 느끼죠? 그지요?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내가 늘 이런 기분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홀로 있었을 때 드는 좋은 마음과 감정에 내가 거기에 푹 젖어 버리고 그 마음을 내가 늘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미발의 함양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사태를 마주했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을 배우고 또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슬퍼하는 게 맞을까? 기뻐하는 게 맞을까? 또 기뻐한다고 해서 이만큼 기뻐해야 돼. 자,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야 될 상황이 있고 기뻐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 슬퍼해도 안 되지요? 그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발과 이발일 때 마음 두 개의 투트랙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다. 근데 미발은 뭐냐? 이발은 무엇이냐? 미발은 비대면, 이발은 대면. 한쪽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마음에 푹 젖는 것이고 한쪽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어떤 규범 이런 거 가지고 따져보고 그때 내가 조절을 하는 것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자, 이발, 미발 좀 이해 좀 되십니까? 되세요? 혹시 되십니까? 이것만 아니면 성리학의 수양론 거짐다 따라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발이 있고 이발이 있습니다. 미발, 사물과 사태에 이르지 않았고 내가 뭔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사물, 사안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려나 감정이 싹트지 않은 상태이고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할 여지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발이 상태는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물과 그 강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고 혼탁한 상태가 아니겠지요? 그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탁해지지 않게 잘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 내 안에 보관되어 있는 리가 드러나고 구슬이 잘 보이고 맑게 밝게 드러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발은 무엇이냐? 사물과 인간과 접촉을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에 부대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일고 생각이 이는데 욕망이 일어나고 희노애락이 일고 특히 이때는 뭐냐면 사람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커다란 즉 자연을 마주했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장엄한 그런 환경과 광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왜 뿅 갑니까? 나라는 자아를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황홀하기도 하고 그때 뿅 가는 감정을 내가 못 잊는 것이기도 한데 이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뭔가 돈을 계산하고 말을 주고 받고 하다 보면 벤또가 상할 수도 있고 나의 자의식과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감정이 일어난다, 희노애락이 일어난다, 욕망이 일어난다, 자기 중심적인 그 의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배운 예와 규범으로서 다스려가고 조절해가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발이 있고 이발이 있는데 미발일 때도 마음 수양하고 이발일 때도 마음 수양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주자는 미발 수행, 이발 수행 어느 걸 더 중시했을까요? 제가 말했죠. 기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덥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는다? 아래 것들이 아래 것들이 말이 참 이상한데 그런 말씀하시는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일은 아래 것들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내가 직접 일을 안 하고 내가 땡볕에서 개고생을 안 합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내가 비대면으로 일을 하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아주 많이 들어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발과 이발 수행을 대면 수양과 비대면 수양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의가 얘기는 했지만요. 성리학은 어디까지나 이발이 아니라 미발 쪽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는 것입니다. 또 제가 또 사진을 봐야겠습니다. 자, 송나라가 원래 북송이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진족한테 작살나가지고 남송으로 됐지요. 여기가 주의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은 복건성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안희성의 남부였어요. 그러니까 안희성과 복건성이 뭐냐면 그 경계선인 지역인데 왜 주의가 거기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왜 성리학이 나왔을까요? 북송이 망하다 보니까 북송에 살던 누가 한족들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강남 지방으로 내려온 것인데 자 근데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랑캐 같은 침략자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딱히요. 갈 데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산 주변으로 가서 산을 깎아내고 여기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누가 나온 거냐면 주의라는 사람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산이 이렇게
병풍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다시는 오랑캐들한테 침략당하지 않을 것 같은 땅에 와서 개간을 통해서 사는 것인데 외부 세계와 교통과 소통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외부 세계하고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발이 아니라 미발 혼자 있을 때 비대면 수양을 강조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경상북도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보셔가지고 하다못해 가서 내가 그냥 그 찬찬히 둘러보지 않아도 선산, 구미 이런 데 내가 그냥 고속버스 타고 그냥 가봐도 아, 그냥 산이 많이 있고 외부 세계와 뭐냐면 막혀있는 지형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고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발보다 미발 수행을 강조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왜 미발 수양이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어쨌든 뭐지요? 성, 즉, 리입니다. 우주의 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물과 거기 밖에도 있지만 특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고 내가 안 그래도 시간이 아주 많고 농사나 다른 사람이 지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안에서 집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으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이 더운 날 밖으로 내가 빨빨대고 돌아다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내가 앉아서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 어떤 게 보인다? 맑은 옷과 구슬이 보이고 내 안에 달이 드러난다. 밖으로 다녀서 어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집에 있을 때 차분하게 내 마음을 관조해보고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선의지 좋은 도덕적인 마음을 느껴보고 내 여기에 푹 젖는 것이 수양에서 몇 할이다? 7할은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성, 즉, 리입니다. 우주의 리가 어디에도 있다? 내 마음에도 있는데 내가 집에만 있으면 뇌피셜에 빠지겠지만 너무 그 비대면만 하면 내가 정말로 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발보다는 미발일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구슬과 옥을 이렇게 잘 드러나게 해보자. 이것을 더 성리학은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대등 신유학인 율곡의 그 신유학 그리고 누구야 왕양묘 조시처럼 양묘학 같은 경우는 밖에서 돌아다닐 때 그때 그 움직이는 그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 철저하게 이발의 마음만 가지고 어쩌고 하지만 시간이 많고 노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내가 지주로서 어떤 뭐냐면 삶에 가비지 타임이 많은 이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이발보다는 미발 수양이 더 비중이 높은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생산 양식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왜 미발 수양을 중시했는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내년 되시면 날 좀 꽃피는 봄이 오시면 꼭 안동 이쪽으로 한번 놀러 가보셔서 산세를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다 기억이 나고 리마인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8시 반까지 마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